그러니까 칼을 들고 난입한 사람에 대해서 이 뭐랄까 오세훈이 당선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몰아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요 되게 단순한 동기예요. 자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게 선거운동을 해서 홧김에 성격이 좀 센 분이긴 한데 난 이해가 되거든요. 가끔씩. 아니, 내가 듣기 싫은 놈, 꼴 보기 싫은 놈이 내 집 앞에 와가지고 쉽게 떠들면 잠 못 자게 하면 화나죠. 만약 예를 들어서 새벽까지 일하고 오전에 겨우 잠들었는데 그렇죠. 잠들이 2시간 만에 그렇게 떠들면 되겠어? 거기다가 이렇게 인터넷에 그 경찰이 동시에 그 사람이 시카를 들고 등장한 것과 동시에 경찰이 등장해가지고 제압을 했다. 그래서 그게 뭐 그러니까 연출한 거다. 뭐 음모론을 제기하는데 설마 그렇겠어요? 그게 그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유세 현장에는 그 지역에 정보과 경찰 2-3명이 꼭 붙어 있습니다. 이게 요인 경호 차원에서 오세훈 같은 예. 분명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세훈뿐만 아니라 모든 그 주요 그 후보자들한테 정보과 경찰들이 다 이렇게 따라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안전 신변 보고까지 겸해서 업무를 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일환에서 그 경찰들이 나섰던 거지.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아저씨 레디 큐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네. 우리 입장에서는 가끔씩 자작극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얻는 이득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나 전두환 때 같으면 공포 정치가 될 수는 있어요. 뭔가 협박이 돼서 선거운동 하지마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여당이 아닌 야당이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피해는 민주당이 봐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워낙 뭐든지 하는 짓들, N번방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작극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성격 욱하신 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피곤하게 자고 있는데 계속 마이크 잡고 시끄럽게 떠들면 화나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그런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근데 나는 이걸 그냥 왜 갖고 왔냐면은 오세훈의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유세도 중에 식칼 난동 사건을 부린 이유가 문 대통령 탓이라는 거야. 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분열적 리더십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다. 말하자면 딱 그걸 느꼈어요. 그 모든 게 다 노무현 탓인 거랑 똑같은 유사한 행위인 거야 이제. 문 대통령이 분열적 리더십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이게 무슨 논리 비약입니까? 그럼 독재해야 하나? 분열 안 되게. 분열적 정신 상태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어저께요. 대구에서도 그 북구갑에 정의당 유세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때렸어요. 유세하는 사람. 후보를요? 후보가 있는 사람하고 옆에 있는 그 운동을 때렸다니까 사다기를. 왜냐면 박근혜 지역에 왜 오냐. 좀 그런 것들은 사람이 이슈가 안 되는 거고 진짜 심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민주당 선거운동원이 뭐 술 마신 사람한테 맞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걸 너무 과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또 과대해서 해석해가지고 분열적 리더십의 영향이라고 주장하는 건 좀 많이 웃기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 모든 게 다 문재인 탓인 이런 상황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가장 적당한 건 뭐냐면요. 그것도 민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운동에 매진하겠다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 민이라는 게 정상적인 금에 있는 게 아니야. 그 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해. 각계 각층에 수도 없이 많은 캐릭터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거든. 이게 다 문재인 탓이라니 나쁜 놈아. 아 진짜. 저번에 대중 애들이 왔다고 경찰서 때 신고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진짜. 아유, 좀 마음을 넓히세요 오세훈님. 자, 출마가 불가능한 사람 아니야. 5살인데. 아 거기까지만 안 하고 있다. 5살 후니.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정 후보가 안양 동안을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죠. 네. 이재정 화이팅. 심재철은요 5선 했다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어. 근데 사실은 공천받기 위한 용도로 원내대표에 출마해서 당선된 인물이에요. 그렇죠. 막상 여론조사를 까보니까 이게 뭐 다른 지역은 그나마 어쩌다가 막 그 유선 비율 높여가지고 박빙 승부로도 만들어주는데 안양은 이걸 속칭 잽이 안 되는 거야.
전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뭘 꺼내들겠어요. 색깔론. 색깔론 이석기. 네거티브 꺼내드는 거죠. 지 옷 색깔이나 보면서 색깔론 이야기하지. 나는 이런 거 보면 진짜 구태스럽다. 지금도 그런 얘기 있죠. 그 구미을의 김용건 의원이 했던 얘기가 지금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예요. 그쪽이 갑작스럽게 출마가 결정된 모 대학교 총장이 상대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구미을에 대한 공약도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정권 가장 먼저 내걸었던 현수막이 나는 사회주의가 싫어요. 근데 그건 일정 특수 그런 지역에서는 조금이라도 먹힐 수 있다고 봐. 그렇죠. 어르신들한테는 수도권에서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사회주의가 뭔지 좀 공부 좀 하고 그런 소리 했으면 좋겠고.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랑 완전히 다른 건데. 그리고 이승복이 이승복. 심재철 같은 경우에 그렇게 따지면 본인의 과거를 따지면 본인이 그렇게 싫어하던 시위 운동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무슨 색깔론을 이야기하고. 아니 서울역 회군했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서울 예전에는 제가 색깔론이 나오면 색깔론이 나오는 이유를 그게 잘 통하니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색깔론이 나오면 할 게 없으니까. 정말 더 이상 할 게 없고 뭔가 기대어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했을 때 가장 정말 추접하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선거 시즌에 많은 분들이 마음에 안 들겠지만 저는 심재철 보고 있으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선거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이게 작년 한 9월, 10월쯤부터도 심재철이 굉장히 무리수를 많이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치의 끝물이라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 몸부림을 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중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서 이제 낙선한 사람들의 한 10년 후의 모습들을 추적한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랬던 게 너무 많이 늙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권력에서 멀어지면 그냥 그 정신적인 상실감이라는 게 굉장히 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재정 변호사가 국정원 내라는 조작대책위원회 공동 변호인단, 통합진보당 정단 해산 심판 사건 법률 대리인단 여기서 활동을 했어. 이제 그거 관련 지어가지고 친북 이석기 종북 통진당 변호한 이재정 아웃 이렇게. 그렇게 긴 이야기를 누가 알아듣는다고. 애잔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툭하면 색깔론 꺼내들은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남북관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말이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대상을 적으로만 보면 대한민국 한반도는 영원히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수해 가면서 실제로 색깔론이 사라진 지 오래됐고요. 전혀 안 먹혀요. 안 먹히는 전략을 또 써먹는 것 자체가 이자들이 얼마큼 이렇게 화석화되어 있는지 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인이 설사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통합진보당 자체가 빨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그 종북이고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그 집단을 변호했다 이런 얘기인데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변호사는 이거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물며 지금도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이 진짜 친북 원조 빨갱이네 이렇게 말하는 건 낙인 찍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정말 푸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이렇게 색깔론이라는 게 정말 사실을 하더라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가 그걸 변호한 걸 뭐라고 해서는 안 돼요. 조주빈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고 심지어 503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흉악범들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도대체 통진당 변호를 했다는 걸 색깔론을 씌우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요. 어쨌건 이재정 후보님 압도적으로 이기시고 다시는 그 희대의 변절자 꼭 안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이재정 의원님 다시 재선해서 다시는 귀여운 척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를. 오케이 바래. 예. 자 그리고요. 어제 밤에 속보로 뜬 거긴 하지만 동대문들의 민병두 후보가 사퇴를 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장경태 후보랑 네. 둘이 기자회견 기자회견까지 하는 모습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늦은 감은 있지만 훌륭하시다. 욕할 잘했죠. 뻔했잖아요. 네. 진짜 시계 욕할 뻔했잖아. 그 민 의원님. 난데 아까 기자회견 할 때 진짜 마음이 짠했어. 예. 내가 다 봤어 내가 그래. 그러니까 욕 먹을 짓을 했었는데 네. 정말 마지막에라도 그런 선택을 해주신 게 이렇게 본인의 존재감을 한번 살짝 살려주면서도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이렇게라도 뒤늦게라도 옳은 결정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라도 해주시니까 누가 이제 민병도 욕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지만 억울한 거 알죠. 아, 인정합니다. 억울하겠지. 아. 예. 우리 병두 형님 진짜 굉장히 훌륭하신 국회의원이셨는데 다른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꼭 국회의원만이 정치인가요? 그건 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장경태 후보의 얼굴에서 이렇게 웃음이 한쪽에 그림자가 난 진짜 장경태 후보에 대해서는 진짜 기대가 커요. 가장 스마트하게 국회의원 활동할 것 같은 김남국, 장경태, 오영환 이런 후보들은 국회에 들어가면 아주 신선한 바람 불지 않겠어요? 근데 근데 한 명만 또 한 명 남았네 그러면 또. 석균아, 나 진짜 뭐 오영환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막 울컥하는 거예요 지금 혼자 남았어요 지금요. 우리 막 막 울컥하네. 아빠 찬스는 무시해. 네. 아니 아빠 얼굴에 똥칠을 해도 파란색으로 아니, 칠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너무해 진짜 석균이 7%. 자기 인생 진짜 자기 막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 어떻게 말릴 수 없습니다. 어쩔 수가 토론하자고 없어요. 계속 시비 걸고 있고 그러지 마요. 석균님 내일 아, 기대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 너무 세게 말하면은 상대가 민병두 의원처럼 물러나잖아. 그럼 왠지 내가 너무 세게 말하는 게 조금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부드럽게 문석균 씨. 문석균님이라고 해요 저는. 문석균님은 다른 쓰임새가 전 있다고 봐요. 진짜 중요한 건 아버지 욕먹이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끝까지 완주를 한다면 민세는 끝났지만 본인이 뛰셔봐야 소위 말하면 개정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석균 씨도 아깝고 억울하겠죠. 내가 그 아무리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어도 그 지역에서 놀고 먹은 것도 아니고 평생 그 지역에서 털을 닦으면서 정치를 해오고 지역구를 갈고 닦았는데 그거를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청년이 들어와서 아깝고 억울하겠죠.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 본인이 아깝고 억울하다고 생각한 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아빠 찬스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기회가 주어졌던 것도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그 자기 지역구를 닦고 할 수 있었고 또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빠 찬스인데. 다 아버지 덕이야 아버지. 그럼요. 덕. 네. 그걸 한 번쯤은 내가 정말 물러나서 시간을 타이밍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타이밍을 볼 줄 모르면 그건 제가 봤을 땐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은 정치인의 아들이지만 지금 아버지의 대를 이어갖고 국회의원 한 사람도 많아요. 많습니다. 예. 많은데 나는 그게 시간과 때와 기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흐름이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해. 억울하다고 해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당선될 확률은 없어 지금은. 그럼 너 떨어뜨릴게요 하는 그 오기는요. 평생 심판받습니다. 그렇잖아. 여론조사 한번 딱 나왔을 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대문 늘은 민병두 의원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아 이거 나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빨리 포기하는 게 낫고 뭐 의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문석균 씨는 그만 사퇴할 걸로 믿고요. 저는 믿어요. 오늘 내일 또 하겠죠. 좀 믿습니다 그냥. 근데 지금 사전투표일이 지나가면은 그 효과는 또 반감되고 그렇죠.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자 어쨌건 장경태 이제 국회 들어갈 날 얼마 남지 않았다. 훌륭합니다. 예. 자 우리는 뭔가 잘 되고 있지. 자 알겠습니다.